이렇게 세팅해두면 가장 효율적이고 편하구나 라고 실감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관리할 때는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맞벌이 가정입니다. 3인 가정이고요. 둘 다 월급은 300만 원대입니다. 저희가 2년에 1억 모으기를 하면서 재테크 책을 50권도 넘게 읽으면서 정착한 월급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이나 정보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율 높은 통장부터 월급날 루틴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월급 관리를 1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신혼부부 때는 월급날에 맞춰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되는지 감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좀 귀찮지만 하루 날 잡아서 1일에서 말일로 시스템을 잡아 놓으면 관리가 아주 편해집니다. 15일쯤 됐으면 이제 반 정도 남았네? 이렇게 바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관리하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제 월급이 한 20일쯤 나오면 파킹 통장으로 옮겨둬요. 월급날에 바로 영원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부부 월급이 600만 원이라면 20일에서 30일까지는 파킹 통장에서 하루하루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월급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이 통장은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매일 이자를 받는 통장인지, 두 번째, 그 이자를 받는데 까다로운 조건이 없는지, 세 번째, 자동이체 수수료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이다 뱅킹의 입출금 통장을 이용하는데요. 예금자 보호까지 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 3.5%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동이체 수수료도 없고요. 만약에 600만 원을 이체해 둔다고 하면 10일만 맡겨도 세후 4,867원을 줍니다. 1금융권인 신한하나, 국민 이런 데 보통 입출금 통장 있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넣어뒀다고 했을 때 이율이 0.1%이기 때문에 세후 139원을 줘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이렇게 커피값을 알아서 벌어주면 매월 30일에 저희 목적 통장으로 각각 자동이체가 돼요. 저는 총 4가지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예약해 놓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 용돈 통장이고요. 두 번째는 식비 통장,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생활비 통장, 그리고 네 번째는 보육료 결제 통장입니다. 보통 타행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수수료를 받는 곳이 많은데요. 사이다뱅킹은 이것도 무료라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비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분류해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비비 통장은 어차피 발생할 경조사와 휴가 비용을 미리 떼서 마련해 놓는 거고요. 비상금은 정말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수술비 이런 거를 위해서 마련해 놓는 통장이에요. 근데 저는 사이다 뱅킹만큼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이 없어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예비비와 비상금 모두 한 곳에서 모아두고 있어요. 용돈 통장으로는 웰컴 저축은행 계좌를 이용하는데요. 매월 10만 원 이상 사용을 하면 연이자 2.4%를 줍니다. 어차피 용돈은 10만 원 이상은 꼭 월에 결제를 하게 되니까요. 저희 부부는 직장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주유비가 꽤 들어요. 기타 생활비 통장에서 지역 화폐 카드에 미리 충전을 해둡니다. 지역마다 할인율이 다른데요. 저희는 7%가 할인되는 지역이어서 만약 주유비로 20만 원을 쓴다면 7%가 할인되어서 18만 6천 원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14,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제가 매월 30일에 해야 될 일은 지역 화폐 20만 원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달 예산 짜는 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돈 관리는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번거로워서 금방 안 하게 됩니다. 다음 달 예산을 짤 때는 경조사가 없는지, 재산세, 차 보험료 등의 큰 이슈는 없는지를 체크를 해요. 예산 항목은 크게 식비, 주유비, 자녀 관련, 생필품, 기타 서비스, 경조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카테고리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의 루틴은 매주 가계부를 적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적거든요. 월, 화, 수, 목 쓴 것은 목요일 밤에 기록하고요. 금, 토, 일 쓴 건 일요일 밤에 기록을 합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가족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외식이나 여행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일요일 밤에는 한 주치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월급날부터 한 달간 월급 관리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월급날부터 매월 말일까지는 사이다 뱅킹에 월급을 보관한다. 두 번째, 매월 30일 식비 통장, 기타 생활비 통장, 부부 용돈 통장, 보육료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설정해 놓는다. 세 번째, 기름은 사는 지역에서 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화폐 카드에 미리 채워서 7% 할인을 받는다. 다음 네 번째, 비상금과 예비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가장 이율이 높은 파킹 통장에 함께 넣어둔다. 다섯 번째, 매월 30일 가계부에 다음 달 예산을 세우고 매주 목요일, 일요일 가계부를 쓴다. 정답은 아니지만 7년 동안 제가 헤매다가 정착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두면 가장 효율적이고 편하구나 라고 실감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관리할 때는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내가 얼마나 손이 덜 가게 운영을 하는지예요. 최대한 에너지가 덜 들어야 돈 관리를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간단해야 내 머릿속에 돈의 흐름이 잘 보이거든요. 월급날 루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땡땡땡땡을 쓰는 건데요. 그건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